어, 17번입니다. 17번. 딱 봐도 그 많이 부서진 것 같죠. 뭐 거의 확정적인데 이렇게 보면은 미지오 버컬 루트 이 크라운을 중심으로 픽스처를 어디에 꽂을까를 고민을 할 때 이렇게 시크니스를 5mm로 해서 대략적으로 포지션을 잡아보는 거죠. 약간 미지오 버컬루트는 염증이 있으니까 미지오 버컬과 팔라탈 근처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크니스를 3mm로 바꾸면 좀 더 자세히 보이죠. 이미 뼈가 녹은 곳에 심기는 어렵죠. 뼈가 있는 곳을 살짝 걸쳐서 심는 게 발직이죠. 다행히 이 septum도 있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septum이 있으면은 이쪽에 또 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직은 거의 걸치는 겁니다. 그래서 팔라탈 루트 쪽으로 이렇게 미지오 버컬보다는 팔라탈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환면에서 에이피컬까지 크로스 섹션을 해보면 이 미지오 버컬 루트는 이렇게 해서 J 쉐입으로다가 전형적인 파절 양상을 보이죠. 그럼 어디에 심느냐? 미지오 버컬 루트의 그냥 링궐 쪽, 미지오 버컬 루트와 팔라탈 사이인데 미지오 버컬 루트의 그냥 링궐 쪽을 거의 뭐 팔라탈 루트 옆에 그냥 뚫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6번의 팔라탈 루트 쪽으로 너무 근접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7번의 미지오 버컬 루트의 링궐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드릴링을 할 때 그 허공을 드릴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뼈 있는 쪽을 드릴링을 해야죠. 이게 좀 감각이죠. 그래서 드릴을 넣고 찍었는데 이 미지오 버컬 루트의 허공에 하면 안 되고 미지오 버컬 루트의 팔라탈 쪽 그쪽으로 드릴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픽스처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뼈 있는 곳에 그 치근을 그 일종의 가이드로 삼아서 미지오 버컬 루트에 어디, 팔라탈 루트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삼아서 심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수술을 정리를 해보죠. 나중에 찾아보기 쉽도록. 나중에 이제 리마인드를 해야 되잖아요. 환자가 올 때마다 모든 사진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PA를 XCP로 최대한 XCP로 찍는 게 좋죠. 그래서 계속 찍다 보면 이제 그 먼지가 가득했던 방에서 먼지가 가라앉듯이 그 처음에는 좀 어지럽던 상태에서 알베올라 본이 좀 정리가 되죠. 그 경계가 특히 코로날 쪽에 크레스탈 쪽의 경계가 좀 명확해지는 양상을 보이죠. 이게 처음 뭐 수술 다음날 뭐 이 정도면 이건 한 달 후, 뭐 또 한 달 후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명확한 힐링 양상을 보이면 이제 충분히 본필이 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 수술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있던 이 septum이었나? 하여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뼈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뭐 완벽한 수치 측정 장비는 아니지만 애니체크를 사용해서 80 이상의 수치를 확인했고요. 이게 이제 그 코로나에서 에이피컬까지 크로스 섹션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세컨 수술 당일날 찍은 엑스레이입니다. 힐링을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일단 골드 크라운을 제거를 하고요. 골드 크라운을 제거를 하고 5배속으로 볼까요? 그래서 발치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발치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파절이 되죠. 그래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 치근을 나누는 작업을 하죠. 치근을 나눠서 어디가 어딘지를 좀 명확하게 아래로 층층이 삭제를 해서 치근을 나눠 가면서 어디가 어딘지를 상대적인 위치를 치근을 사용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치근을 지금 거의 나눴고요. 그렇게 하고 치근을 나누는데 좀 약간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블리딩이 심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요 정도가 미주 버컬 루트 파절돼서 이제 나온 일부는 나오고 막 일부는 남아 있고 그렇죠. 요 정도에서 정상적인 뼈를 따라서 이제 드릴링, 치근이 아니라 치근을 피해서 뼈 쪽에 드릴링을 하는 감각을 느껴야죠. 네. 이렇게 해서 치근을 좀 더 나누고 있는 것 같고요. 팔라탈 루트와 미주오 버컬 루트 사이에 포인팅을 좀 하고 적절한 깊이까지 드릴링을 하죠. 그리고 이 드릴이 정확한 위치인지를 확인하는 드릴을 바로 빼고 핸드피스에서 바로 빼고 이 상태에서 CT를 찍죠. CT가 저 엑스레이에서 사진에서 봤던 드릴 상태에서 찍은 CT가 이렇게 목 쪽으로 꺼즈로 막은 상태에서 CT를 찍고 확인하고 괜찮으면 거기서 이제 추가 드릴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니셜 드릴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5 드릴 3.5 드릴인 것 같고요. 4.0 드릴은 안 쓸 수도 있죠. 그래서 3.5 코티컬 드릴, 4.0 코티컬 드릴, 그리고 4.5 코티컬 드릴까지 여유 있게 써줬어요. 그리고 깊게 들어갈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발치죠. 발치는 좀 그날 파절된 MB도 그렇고 DB도 그렇고 팔라탈도 그렇고 좀 마음처럼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저 깊숙한 곳까지 치근과 치조골 사이에 홈을 만드는 작업인데 여기서는 드릴도 쓰고 이니셜 드릴도 쓰고 뭐 그랬습니다. 좀 파절 여기저기 파절돼 있고 뭐 좀 이렇게 엔도덴치아의 발치는
그 자체가 하나의 테마죠. 그래서 강의에 많이 나오죠. 근데 결국 뭐 하나하나 저 같은 경우 뭐 특별한 요령은 없기 때문에 치근과 뼈 사이에 그 공간을 만들어서 어쨌든 공간을 만들어 주면은 잘 나올 확률이 커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파절된 치근이 계속 이렇게 발치를 거부하고 이러면 이제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떠준다고 지금 파절이 돼서 그 중간에 또 부러져가지고 또 중간이 남고 막 하다 보면 좀 약간 눈물 어린 과정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고 또 남겨놓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치근을 빠짐없이 제거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되게 이렇게 다시 봐도 좀 되게 지난했겠다, 되게 지루하고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픽스처를 이제 넣죠. 그래서 픽스처를 MB와 팔라탈 사이에 그쪽으로 이제 요 정도 들어가면 한 7mm 정도예요. 그러니까 서브 징지바로 한 7mm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 그냥 픽스처를 넣을 때는 이제 좀 배율을 좀 낮춰야 되는 경우도 있죠. 넓게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치은을 슬쩍 옮겨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기죠. 또 며칠 뒤에 또 상태죠. 덮으려면 확실히 덮어야죠. 여기 조금 잇몸 뼈가 노출되고 이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체 구강 내의 치유력은 되게 위대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점점 연조직이 제 형태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연조직이 제 형태를 찾아간다는 건 치조골도 제 형태를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치조골 연조직의 형태와 질감이 뭐 괜찮은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세컨 수술을 하죠. 이렇게 해서 뜯어내고요. 펀치 드릴은 저는 3mm로 마킹은 하는데 뚫고 들어갈 때는 3mm를 씁니다. 3mm를 쓰면 약간 틀리더라도 좀 수정의 여지가 있죠. 부처님 불상을 만들 때 코는 크게 하고 눈은 작게 한다고 그러죠. 코를 크게 하면 작게 만들 수 있고 눈을 작게 하면 크게 만들 수 있는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그래서 세컨 수술할 때도 펀치 드릴 사이즈를 3mm짜리 펀치 드릴을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미 이덴트에 티슈 펀치 뭐 이런 걸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근데 3mm짜리 펀치 드릴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세컨 수술할 때는 그래서 4mm와 3mm 펀치 드릴을 둘 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스피드 8번을 쓰는 게 되게 이렇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큰 라운드볼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그리고 요런 커버 스크류의 헥스의 8번 라운드볼의 안쪽을 걸치고 이렇게 쇼트 트랙 돌듯이 이렇게 한 바퀴 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바퀴 돌면은 픽스처 상부에 걸리는 잇몸 뼈를 한 번에 형태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무슨
그 별도의 드릴을 써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렇게 그거는 커버 스크류를 제거하고 그 안쪽에 인터널 커넥션 부위에 그게 들어갈 때 옆을 삭제할 수 있는 드릴이더라고요. 그 드릴 이름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본 프로파일러인가? 근데 그거는 그 커버 스크류가 제거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커버 스크류를 제거했다는 건 사실 거의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커버 스크류를 제거하기 전에 그 커버 스크류를 제거하기 전에 그 미리 다 동심원 형태로 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본 프로파일러 같은 별도의 그 기구를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임상은 너무 이렇게 그 다양한 기구 장비 재료를 쓰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될수록 좀 최소한의 기구 장비 재료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그런 궁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임상과 경영은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경영도 잘 하세요. 그래서 경영을 못하면서 임상만 잘하는 게 가능한가? 저는 그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서 거의 하나로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진료를 해주는 게 경영의 근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발치하고 깨끗하게 큐렛하고 픽스처 넣고 이런 식으로 커버리지까지 하고 안전하게 치은 속에서 안정적인 골유착을 얻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컨 수술로 탁 연결하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